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역 한복판이나 번화가 어딜 가나 눈에 띄던 무인 사진관들 기억하시나요? 인스타그램 감성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좁은 골목에만 10개가 넘는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나던 때가 있었죠. 실제로 작년 여름 강남역 근처에만 무인 사진관 18개가 동시에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 장에 8,000원 하는 사진이 불티나게 팔리니 너도 나도 퇴직금 싸들고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딱 석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중 절반 이상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경쟁자가 많아서 망했을까요? 핵심은 2030 세대의 자극 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고 잔인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유행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실시간으로 해치워 버립니다. 인스타 피드에 올릴 사진 한 장 건지면 그날로 그 유행은 이들에게 과거가 되어버리거든요. 유행이라는 건 느린 오프라인 매장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행이 지나간 자리는 그저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될 뿐이죠. 반대로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는 소리 없는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충남의 한 외딴 폐공장이 노년층을 위한 웰니스 센터로 바뀌자마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광고비 한 푼 안 쓰고도 예약이 반년이나 밀려있는 비결은 바로 6070 세대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인 건강에 대한 불안을 정확히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의 자영업은 내가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결핍과 불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초 단위로 읽어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고도의 심리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핫플이나 유행하는 아이템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한꺼번에 삼켜버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우리가 보는 유행의 화려한 불빛은 사실 누군가의 피눈물로 타오르는 마지막 잔치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아니 오히려 장사가 아주 잘 되어 보이는 가게들조차 속으로는 처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왜 강남 한복판에서 한 달 매출 1억 원을 찍는 대박 가게가 파산 신청을 해야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매출이 1억이면 사장님은 돈방석에 앉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가게의 장부를 열어보는 순간 여러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월 임대료가 800만 원, 직원들 인건비가 1,200만 원, 여기에 식자재비로 3천만 원이 뭉텅이로 빠져나갑니다. 숨이 턱 막히시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요즘 자영업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바로 플랫폼의 횡포입니다. 배달 앱 수수료와 광고비,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하는 각종 할인 프로모션 비용까지 합치면 앉은 자리에서 1,000만 원 단위가 그냥 공중분해됩니다. 결국 1억을 팔아도 이것저것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직장인 월급보다 못한 푼돈이거나 심지어는 자기 돈을 더 메꿔야 하는 마이너스 통장뿐입니다. 몸은 부서질 듯 일하는데 통장은 갈수록 비어가는 이 기막힌 상황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의 민낯입니다. 특히 2026년 들어 최저임금이 마침내 만원 시대를 활짝 열면서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제대로 쓰려면 이제 한 달에 최소 250만 원은 줘야 합니다. 여기에 한 번 오르면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 임대료와 매년 기준선을 높여가는 고정비의 압박은 가게의 생존 임계점을 아득히 넘어서 버렸습니다. 예전엔 7천만 원만 팔아도 남는 게 있었다면 이제는 9천만 원을 팔아도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매출이라는 숫자의 화려함에 소가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이익이 사라지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가게는 결국 거대한 비용의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창업하고 딱 6개월만 버티면 승부가 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생존 공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마의 1년 반, 이른바 데스밸리 2.0 구간이 사장님들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처음 개업할 때는 정부 지원금도 받고 그동안 모아둔 쌈짓돈으로 어떻게든 버텨보지만 딱 18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모든 총알이 바닥나기 시작하거든요. 가게의 기초 체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시점이 바로 수많은 가게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진짜 고비입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넘긴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정교하고 무서운 괴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오늘날 배달 앱을 쓰는 사장님들은 사실상 디지털 소장농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소장농은 추수한 곡식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쳤지만 지금의 사장님들은 매출의 절반을 플랫폼에 갖다 바치고도 서버 유지비와 광고비라는 이름으로 추가 수금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지주는 얼굴이라도 보이고 사정이라도 해볼 수 있었지만 알고리즘은 얼굴도 없이 당신의 숨통을 조입니다. 여러분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플랫폼 AI가 당신의 가게를 몇 번째 페이지에 노출해 주느냐가 생사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상단에 노출되려면 광고비를 더 내야 하고 남들보다 더 파격적인 할인을 걸어야 하며 리뷰 평점을 목숨 걸고 관리해야 하죠. 실제로 한 치킨집은 한 달에 3천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수수료와 광고비, 프로모션 할인으로만 1,500만 원을 냈습니다. 결국 닭 한 마리 팔아서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4천 원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하루에 100마리를 튀겨도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소리가 그냥 엄살이 아닙니다. 이 잔혹한 알고리즘의 판 위에서 사장님들은 더 이상 경영자가 아니라 플랫폼의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플랫폼의 소나귀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늪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업종 선택이라는 거대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박이라고 믿었던 과거의 유행 아이템들이 왜 약속이라도 한 듯 무너졌을까요? 그 공통점에는 시성비라는 아주 무서운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2026년의 소비자들은 이제 가성비가 아니라 내 시간 대비 성능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미쳐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게가 고객의 1분을 확실하게 아껴주거나 아니면 그 1분을 도저히 잊지 못할 압도적인 경험으로 채워주지 못한다면 고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마트폰 속 최저가 세상으로 도망쳐버립니다. 한때 우후죽순 생겨났던 3만 원대 저가형 오마카세를 예로 들어볼까요? 고급스러운 경험을 대중화한다는 그럴싸한 컨셉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3만 원이라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 좁은 공간에 손님을 우겨넣고 회전율을 높이려 서빙은 기계처럼 빨라졌죠. 셰프가 손님 한 명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고작 3분에 불과했습니다. 정통 오마카세의 여유와 대접받는 기분을 기대하고 온 소비자들은 공장 라인 같은 분위기에 실망하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결국 사장님들은 본전도 못 뽑고 폐업의 길로 들어섰죠. 수억 원씩 들여놓은 AI 서빙 로봇이나 하이볼 전문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집에서 유튜브를 보며 혼자 만들어 마시는 하이볼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를 원하는데 가게들은 그저 기계적인 서빙과 뻔한 분위기만 팔려 했습니다. 유행은 결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등을 돌려버리는 아주 정교한 회수 장치가 달린 덫일 뿐이죠. 트렌드가 꺾이는 순간 마지막까지 남는 건 여러분의 가게가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와 플랫폼 수수료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경쟁자는 옆집 치킨집이나 건너편 카페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고객의 손바닥 위에 놓인 스마트폰 그 자체가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손님들은 가게 문턱을 넘기 전 이미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를 넘나들며 가격 비교를 끝냅니다. 단돈 1,000원만 비싸도 발길을 돌리는 냉정한 시대죠. 그렇다면 이 잔혹한 2026년의 자영업판에서 살아남는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플랫폼이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영역, 고객이 반드시 그 장소에 직접 와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사장님 본인이 빠지면 당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이 있느냐가 생존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결국 거대 알고리즘의 거름이 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어설픈 감성으로 버티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2026년 자영업의 본질은 프로페셔널리즘, 다시 말해 사장님이 아니라 데이터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실하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진짜 생존하는 사장님들은 숫자로 움직여요. 월요일 오후 3시에 왜 주문이 빠지는지, 우리 가게 리뷰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지, 배달 권역별로 어느 동네의 재주문율이 높은지 데이터로 분석해내지 못하면 당신은 이미 진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감으로 장사하는 가게는 흔들리고 숫자로 시스템을 돌리는 가게만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창업을 준비하거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딱 5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이건 조언이 아니라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생존 조건입니다. 첫째, 3년을 버틸 수 있는 실탄이 있습니까? 단순히 오픈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이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아도 최소 1년 반은 버틸 수 있는 여유 운영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마의 데스밸리 구간에서 무조건 무너집니다. 둘째, 플랫폼 의존도입니다. 만약 배달 앱 매출이 전체의 20%를 넘어간다면 그건 이미 위험 신호예요. 알고리즘이 변심해서 당신 가게를 10페이지 뒤로 밀어버리는 순간 당신의 생계는 그대로 끊기게 될 테니까요. 셋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생성형 AI에게 물어봤을 때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답이 나온다면 그 사업은 이미 레드존입니다. 넷째, 방영 2km 안에 같은 업종이 3개 이상 있다면 일단 멈추세요. 그건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살을 깎아 먹는 소모전일 뿐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가격이 아니라 경험을 팔 준비가 되었습니까? 단돈 1,000원 싸다고 찾아온 손님은 다른 곳이 1,000원 더 싸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이 5가지 조건 중 단 2개라도 걸린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구조가 이미 당신 편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2026년의 자영업은 실력 싸움이 아니라 이미 짜여진 구조와의 싸움입니다. 많은 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경고등을 보고도 애써 눈을 감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내 음식은 진짜니까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로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전세 자금을 저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지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026년의 시장은 그런 낭만적인 기대를 허락할 만큼 너그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판 자체가 여러분이 이길 수 없도록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장님이 알고리즘이 설계한 판 위에서 춤추는 광대가 되어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야금야금 소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라앉는 바위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배가 다시 떠오를까요? 아닙니다. 그저 더 빨리 지쳐서 배와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치열하게 일하는 속도가 아니라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려야 할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냉철한 방향 감각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유행을 쫓아가는 건 겉보기엔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남들은 귀찮아하고 싫어하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기술, 그리고 거대 플랫폼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만의 독보적인 전문성만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판은 이미 짜여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망 아래에서 허우적거리며 플랫폼의 배만 불려주는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그 판을 읽고 필요하다면 그 판 자체를 부수고 나올 수 있는 설계자가 되어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잔혹한 데이터들이 누군가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하는 지독한 공포가 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파산을 막아주는 인생의 마지막 브레이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장밋빛 미래에 속지 마세요. 등잔 밑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화려한 거품을 걷어내고 그 밑에 숨겨진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만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등잔 밑의 경제학이었습니다.